개로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주로 할 것은 이제 암호학이랑 그 다음에 보안에 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암호학이나 아니면 보안 이런 쪽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봤을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개념을 잡기가 조금 힘드신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념 위주로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처음 보안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암호학이라고 하면 대칭키, 공개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칭키는 뭐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이제 PQC 암호,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CPU 엘리멘트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 관련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안 분야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트워크 보안부터 해가지고 시스템 보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도 요즘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보안 관제, 심지어 S1, 캡스 이런 것도 보안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건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 다음에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분야들이 각각 분야이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룰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보안과 암호 기술 쪽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대칭키 암호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셨던 거랑 개념이 동일합니다. 자물쇠, 그다음 열쇠만 있으면 문을 잠그고 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열쇠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디지털 세계로 옮겨지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키가 암호할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암호문을 만들 때에는 같은 키를 가지고 암호를 시키고요. 풀 때도 같은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암호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만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오른쪽에 예를 하나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논리 연산을 다 배우셨을 거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하는 거에서도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아마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두 논리가 서로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0, 0이면 0이 되고 1, 1이면 0이 되고요. 1, 0이면 1이 되고 0, 1이면 1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간단한 디지털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0, 1, 1, 0, 1, 0, 1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레인텍스트라고 하죠. 평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 1, 1, 0, 0, 1, 1이라고 하는 거를 키로 해가지고 각 비트별로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게 되면 1, 1, 0, 1, 그 다음에 0, 1, 1, 0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문장을 복호할 때는 우리가 사용했던 키를 동일하게 한 번 더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원래 뭔가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는 같은 게 두 번 들어가게 되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할 때, 복호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원래 플레인텍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대칭키의 기본 원리고요. 사실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쓰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AES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2001년도에 리스트에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키를 앞에 예에서는 8비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소 128비트의 키를 사용하고 최대 256비트의 키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키 길이에 따라서 암호의 안전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는 128비트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그것이 128비트의 사이퍼 텍스트로 암호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앞에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라운드씩 해가지고 총 키 길이에 따라서 10라운드에서 14라운드를 돌리는데 한 라운드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좀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를 바이트별로 해서 대치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쉬프트도 시킵니다. 때로는 여기 이제 믹스 컬럼 해가지고 이제 컬럼끼리 섞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키를 가지고 각각 비트별로 익스클루시브화를 하게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라운드를 10번에서 14번 정도로 돌려서 암호문을 만들게 되고요. 복구할 때는 이 과정이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28비트 데이터에 대해서 안전하게 암호화를 하고 복구화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키 길이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 바이트짜리, 한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암호문이랑 평문 한 쌍만 알게 되면 키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도 256번 정도만 넣어보면 이 값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데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한 64비트보다 작은데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암호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파워가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충분히 컴퓨터로 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AS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A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8비트에서 256비트의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 256비트 보면 어마어마하게 읽지도 못할 정도의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혹시 우리 그 은하에 별의 개수가 한 몇 개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은하에 별의 개수가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최소 2천억 개 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 별의 개수가 아니고요. 원자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로 나 키를 하나 찍어가지고 맞춰봐야지 라고 하나의 키를 찍어서 암호 연산을 해보는 거는 여러분이 우주에 있는 원자 하나 찍어서 맞추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S에 나오는 방법을 키를 임의로 찾아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숫자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814만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거 중에 하나 딱 찍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사실 평생 한번 맞추기 힘든데 이런 숫자를 맞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AS 같은 알고리즘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데이터가 128비트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디지털 세상에서 데이터는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128비트만 암호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동작 모드라고 해가지고 AS를 22 모드라든지 요즘엔 GCM 모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임의의 길이에 대해서 안전하게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사실 다 좋은데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 여기 지금 계신 분만 해도 한 2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암호화를 하고 복호화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제가 딴 마음을 먹었다 한 명만이라도 그러면은 그 모든 암호 통신이 다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는 빠르고 좋지만 키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이죠.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70년 이전부터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공개키 개념입니다. 공개키는 사실 뭐 수학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키를 만드는데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공개를 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쇠를 하나 가지고 동일하게 같은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잠그는 열쇠랑 푸는 열쇠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우체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체통 안에 편지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넣을 수 있습니다. 우체통만 있으면요. 근데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체통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편지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을 동일하게 수학적으로 만들어서 공개키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뭐 저는 아니고요, 당연히. 근데 이 공개키 암호는 키를 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공개를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제 공개 키로 그냥 암호화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저만이 풀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공개 키를 다 공개를 한 다음에 각각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그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되는 아주 편리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다. 저만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키를 저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공개 키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복호하는 과정을 거꾸로 하게 되면, 즉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데이터를 서명을 하게 되면 제 공개 키를 가지고 누구나 검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키 관리의 문제 전혀 없이 암호화도 하고 전자서명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어쨌든 다 쓰고 계시죠. 그리고 뭐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다 쓰고 계실 텐데 그 개념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음식 먹고 난 다음에 5만 원 이상을 서명하는 그 서명이 아니고요. 실제로 전자적으로 수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숫자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머지 연산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5 더하기 7 모듈가 11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2가 되니까 11로 나누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빼기 7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11로 더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9가 되고요. 곱하기는 5를 5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하나씩 이제 5, 7, 35가 되니까 11의 배수인 33 빼면 2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인버전해서 역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5 나누기 7을 한다는 거는 7에 대한 역수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구하면 8이고 5 곱하기 8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7이 나옵니다. 이 역수 구하는 거 수학자들이 잘 이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파워에서 멱승연산은 5를 7번 곱하는 거니까 이거를 곱하고 모듈라 하면은 3이 나옵니다. 이 방식 모듈라 연산을 이용하는 걸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해서 공개키를 만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뒤에 나오는 예를 앞으로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요. 프라이빗 키를 X라고 하고요. 공개 키를 6012, 707, 367, 4911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인 텍스트를 523, 4673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암호문으로 만드냐 하면은 이 숫자의 값을 여기에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 멱승을 한 다음에 모듈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암호문이 되거든요. 어떤 숫자를 어떻게 367만 번이나 멱승을 하냐 되게 오래 걸리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수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g의 값을 283승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g 값을 283번
곱하고 모듈라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283을 바이너리 숫자로 나타내면 100, 1101, 뭐 11이 되는데 앞에 1이면 앞에는 무조건 1이니까 지로 하고 0이면 제곱을 하고요. 1이면 제곱하고 같은 숫자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열 몇 번만 해버리게 되면은 283승을 한 거랑 똑같은 연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367만 번을 실제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십 번 정도만 하게 되면은 똑같이 값을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나 이 평문이랑 암호문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키를 알아내고 싶다. 이거를 역으로 어떤 승했던 값을 알아내고 싶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숫자는 컴퓨터라면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한 최소 2048비트 정도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아까 256비트 숫자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256비트가 아니라 최소 2048비트짜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조금 뭐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최소 2048비트를 하면 앞에 AS에서 128비트의 암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랑 이제 전자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앞서 AS에서 말씀드렸던 키 분배의 문제를 1976년도에 DP와 헬만이라는 사람이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앞에 나왔던 그 모듈라 연산, 역성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알고리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뭐 생각할